반갑습니다. 오늘은 리버풀과 아스날의 프리미어리그 2라운드 경기 리뷰입니다. 리버풀은 케르케지의 높이에 따라 2-4 혹은 3-3 형태로 빌드업하였습니다. 아스날은 특유의 4-4-2 하이블록 형태입니다. 리버풀이 뒤쪽으로 패스하면 강하게 전방 압박하는데요. 자연스럽게 맨투맨 압박이 가능한 형태입니다. 마두에케 역시 자신의 마크맨 케르케지를 압박합니다. 그런데 케르케지는 한참을 더 내려와서 판다이크의 패스를 받습니다. 이때 마두에케가 비우고 나온 공간으로 맥칼리스터가 침투합니다. 케르케지는 마두에케의 뒤로 움직이는 맥칼리스터에게 패스, 수비맨디가 맥칼리스터를 따라가면서 강한 밀착 마크로 수비에 성공합니다. 그런데 이때 눈여겨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수비맨디가 비우고 나온 중앙 공간으로 비르치와 에키티케가 내려와 있습니다. 전술판으로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리버풀 빌드업 시 아스날의 전방 압박 강도는 상당히 높았습니다. 언제든지 맨투맨 압박을 펼칠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요. 리버풀은 지난 시즌부터 자주 사용하던 빌드업 패턴을 활용하였습니다. 케르케지가 내려와 마크맨인 마두에케를 당기면서 마두에케의 뒤에 공간을 만듭니다. 이 공간으로 맥칼리스터가 침투하면 수비맨디가 따라붙습니다. 리버풀 입장에선 측면으로 빠진 맥칼리스터에게 패스하는 것도 좋지만 이때 발생하는 중앙 공간으로 내려오는 비르치가 가장 위협적인 선택지입니다. 다만 상대의 맨투맨 상황이라 위험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흐라벤베르를 센터백 사이로 내려오게 하여 후방 수적 우세를 만든 뒤 똑같이 케르케지가 마두에케를 당기고 그 공간으로 비르치가 침투하는 패턴을 자주 사용하였습니다. 판다이크의 선택지는 측면으로 빠지는 비르치에게 패스하거나 최전방 에키티케에게 전진 패스하는 것입니다. 다시 경기 장면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흐라벤베르가 센터백 사이로 내려온 라볼피아나 형태입니다. 판다이크가 패스를 받자 케르케지가 내려와서 마두에케를 당깁니다. 이때 발생하는 공간으로 침투하는 비르치에게 패스가 연결됩니다. 라이스가 비르치를 밀착 마크하는데요. 비르치는 특유의 간결한 터치로 방향을 바꾸면서 데클란 라이스를 무력화합니다. 이후 침착하게 수비맨디까지 제치면서 뛰어들어가는 맥칼리스터에게 패스합니다.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려나가는 마두에케의 뒤로 지금은 맥칼리스터가 침투합니다. 수비맨디가 중원을 비우고 끌려나갑니다. 맥칼리스터의 이러한 움직임은 미끼였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수비맨디와 라이스 사이 공간으로 비르치가 내려와 패스를 받습니다. 비르치는 쉽게 돌아선 뒤 에키티케에게 전진 패스. 그러나 이른 시간 교체 투입된 모스케라가 수비에 성공합니다. 리버풀은 지금도 똑같은 움직임을 가져갑니다. 케르케지와 비르치가 아스날의 마크맨을 당긴 뒤 판다이크가 에키티케에게 전진 패스합니다. 하지만 이 경기 데뷔전을 치르는 모스케라는 꽤 좋은 수비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에키티케를 상대로 경합에서 승리합니다. 이러한 리버풀의 좋은 빌드업 전개는 아스날의 수비 능력에 번번이 막혔습니다. 거기에다 사실 전반전은 이런 패턴을 보여줄 만한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전방 압박을 통해 주도권을 가져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리버풀은 보시는 것처럼 4-3-1-2 형태로 수비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좀처럼 잘 볼 수 없는 수비 포메이션인데요. 특히 학포가 왼쪽 메잘라 위치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아르네 슬롯 감독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경기 전 흔히 예상할 수 있는 아스날의 공격 포메이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른쪽 풀백 팀버는 낮은 위치에 머무르고 왼쪽 풀백 칼라피오리가 중앙으로 들어가는 형태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한 리버풀의 수비 형태를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살라보다 낮은 위치의 학포를 통해 팀버의 전진을 억제하면서도 아스날이 자주 사용하는 오른쪽 메잘라의 측면 움직임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 마두에케가 높은 위치에서 공을 잡았을 때 빠른 협력 수비도 가능합니다. 아스날이 자랑하는 오른쪽 공격을 저지하기 위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고 보니 아스날의 공격 형태는 많이 달랐습니다. 좌우 풀백을 비슷한 높이에 배치하고 미드필더가 적극적으로 내려오는 유기적인 형태입니다. 독특한 수비 형태를 구성하게 된 리버풀은 적극적으로 압박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아스날 입장에선 좌측에서 자유로운 선수에게 패스를 내주면 주도권을 잡을 수 있습니다.
다시 경기 장면입니다. 라이스가 많이 내려와서 후방 전개에 가담합니다. 라이스가 마갈량이스에게 패스하자 살라는 우측으로의 패스기를 막으면서 압박합니다. 이때 수비 맨디가 내려와서 원터치 패스로 좌측 칼라피오리에게 전개를 연결합니다. 살라의 돌아뛰는 압박이 무색해지는 순간입니다. 흐라벤베르흐는 뒤늦게 압박하는데요. 칼라피오리에게 전진 드리블을 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이 펼쳐집니다. 흐라벤베르흐가 뒤늦게 따라가 반칙으로 끊습니다. 아스날이 전반전 주도권을 잡습니다. 이번에는 마갈량이스가 라야에게 백패스하면서 상대의 압박을 유도합니다. 라야는 이때 왼쪽 측면으로 빠져 자유로운 라이스에게 정확한 패스. 아스날은 손쉽게 상대의 압박을 풀어냅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전반전 리버풀은 실점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아스날의 전개를 오른쪽이 아닌 왼쪽 측면으로 유도했기 때문에 별다른 위기 장면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런 수비 구조가 성공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안필드에서 주도권을 너무 내줬다는 점입니다. 결국 전반이 끝나자 리버풀은 변화를 선택합니다. 후반전에도 아스날의 빌드업 구조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리버풀의 에키티케와 살라 투톱 형태도 여전한데요. 전반과 가장 달라진 점이 있다면 오른쪽 풀백 소보슬러이가 높게 전진해 압박에 가담했다는 점입니다. 이제 아스날은 전반에 재미를 봤던 왼쪽을 활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다 리버풀은 후반전 더욱 강하게 전방 압박하였습니다. 모스케라를 막던 에키티케가 라야 키퍼를 압박하고 전반전 낮은 위치에 머물던 학포까지 적극적으로 올라와 가담하였습니다. 이제 후반전 아스날의 골킥 상황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소보슬러이가 높게 전진해 있습니다. 마갈량이스가 라야에게 패스하자 에키티케가 돌아뛰며 전방 압박. 모스케라를 향한 패스길이 막힌 라야는 내려오는 라이스에게 패스합니다. 라이스는 원터치로 모스케라에게 패스하는데요. 이때 코디 학포가 속도를 올립니다. 모스케라의 선택지는 백패스 뿐입니다. 지금 보시면 리버풀의 압박 숫자가 아스날의 빌드업 숫자보다 더 많습니다. 매우 공격적인 형태입니다. 결국 라야 키퍼는 측면으로 걷어냅니다. 점점 리버풀이 주도권을 잡습니다. 자, 이번에는 에키티케의 강한 압박에 왼쪽으로 패스하는 다비드 라야. 칼라피오리가 내려와 패스를 받지만 역시나 소보슬러이가 높게 전진합니다. 코너에 몰린 칼라피오리는 그냥 중앙으로 공을 집어넣습니다. 여기서 요케레스를 상대로 판다이크가 경합에서 압도합니다. 리버풀의 압박이 통하면서 점점 점유율도 늘어납니다. 그리고 판다이크의 클래스는 공을 소유했을 때도 드러납니다. 리버풀의 지공 상황. 흐라벤베르흐를 비롯한 리버풀의 중원이 왼쪽으로 쏠려 있습니다. 아스날 미드필더 3명이 여기에 관심을 빼앗깁니다. 공이 판다이크에게 연결되자 소보슬러이가 라인 간격 사이로 뛰어듭니다. 여기서 판다이크의 대지를 가르는 패스. 단 하나의 패스길을 찾아 정확하게 연결합니다. 쉽게 돌아선 소보슬러이는 왼쪽 측면 학포에게 패스합니다. 케르케지의 오버래핑이 있지만 학포는 이를 역이용하면서 중앙 맥칼리스터를 선택합니다. 아스날의 수비 구조가 붕괴된 틈에 맥칼리스터는 박스 안 비르치에게 패스. 비르치가 유효 슈팅으로 마무리합니다. 이후 세컨볼 상황에서 리버풀이 득점을 만들었지만 오프사이드로 취소됩니다. 그럼에도 60분이 되어서야 나온 리버풀의 첫 번째 유효 슈팅이자 박스 안에서 시도한 첫 번째 슈팅이었습니다. 점점 안필드의 분위기가 달아오릅니다. 소보슬러이가 역압박을 통해 다시 소유권을 가져온 상황입니다. 판다이크에게 패스합니다. 판다이크가 패스를 받자 서두에 설명드렸던 리버풀 특유의 패턴이 나옵니다. 비르치가 수비 맨디를 끌고 마두에케 뒤로 움직입니다. 비르치의 움직임으로 발생하는 수비 맨디와 라이스 사이 공간으로 판다이크는 한치의 오차도 없는 전진 패스를 뿌립니다. 교체 투입된 커티스 존스는 쉽게 돌아설 수 있습니다. 수비 맨디가 반칙으로 끊습니다. 여기서 나온 프리킥은 소보슬러이의 환상적인 득점으로 연결됩니다. 이 경기 유일한 득점이 터지는 순간입니다. 결국 리버풀은 시즌 첫 클린시트와 함께 리그 3연승을 달립니다.
3라운드까지 프리미어리그에서 유일하게 전승을 기록한 팀입니다. 반대로 아스날은 시즌 첫 패배를 안필드에서 당합니다. 강점인 세트피스 기회가 많았지만 살리지 못하면서 무득점에 그칩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축구공학자 탑샷이었습니다.